안녕하십니까 검사님. 네, 안녕하세요. 네, 검사님 제가 몇 주 전에 사기 징후를 알 수 있는 방법 해갖고 한 10가지 정도 해달라고 말씀 주셨는데 혹시 준비가 되셨을까요? 예,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10개는 다 채우지 못했고 9개 정도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. 아쉽게 또 하나가 빠져갖고 10개가 아니긴 한데 그래도 9개도 엄청 많이 준비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. 그러면은 그 9가지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주시겠습니까? 예, 우선 첫 번째가 이제 소시오패스. 요새 사람들 얘기를 많이 하죠. 이게 반사회적 인격 장애자의 특징인데요. 우리가 100명 중에 4명, 4% 정도가 여기에 속한다는 거죠. 그래서 우리 아마 서울 인구가 1000만 명 정도 된다고 쳤을 때 얼마 정도 됩니까? 40만 명. 네, 그렇네요. 그 엄청나게 많죠. 그리고 이제 여기 속하는 사람들이 좀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많거든요. 기본적으로 양심이 없고 이익과 손실에 따라서 움직이거든요. 그래서 첫 번째 특징이 이제 사회적 약자, 그래 뭐 어떤 식당 종업원이라든지 골프장 캐디라든지 자기보다 지위가 낮고 약한 사람, 다시 말해서 자기한테 아무런 득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엄청나게 무시하는, 사람 취급도 안 하는 그런 부류에 속하는 사람들이 소시오패스에 속할 것 있고요.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약속을 헌신짝처럼, 그것도 사전에 예고도 없이 안 지키는 사람들. 왜냐하면 갑자기 더 좋은 이득이 생기는 약속이 생긴 거예요. 그러니까 이 기존에 했던 약속은 뭐 전혀 안중에도 없는 거죠. 그리고 상대방한테, 거래 상대방한테 양해도 안 구하고, 이런 사람들은 언젠가 나한테 손해를 끼칠 수 있는, 왜냐하면 이익과 손실에 따라 움직이니까 어떤 그 양심이라든가 이런 게 없으니까, 뭐 상대가 죽든지 말든지 하여튼 자기는 돈만 챙기면 되니까,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위험합니다, 거래할 때. 그래서 같이 이제 어떤 계약이나 중요한 계약을 하기 전에 같이 술도 마셔보고 골프도 쳐보고 어떤 그 기본적인 어떤 그 심성,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. 소시오패스는 상당수가 대부분 사기꾼이 많다. 예, 맞아요. 네. 네. 검사님도 어떻게 보면 또 사회적으로 또 성공하신 위치이시지 않습니까? 성공했다기보다 그냥 네, 뭐 그래도 실패하신 건 아니시니까, 검사라는 예. 위치가 뭐 낮은 건 아니니까. 검사님도 혹시 다니시면서 이렇게 좀 소시오패스를 보신 적이 있으세요? 지내놓고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소시오패스였구나 하는 게 이제 느껴지더라고요. 네. 또 생각보다 또 접하기가 어렵진 않은 것 같습니다. 예. 그러면 또 이제 두 번째는 뭐 어떤 게 있을까요? 그 다음에 이제 사기꾼들이 이제 그 말에 안 따르면 내가 굉장히 손해 볼 것 같은, 다시 말해서 장밋빛 미래를 말하는데, 그게 좀 의심스러워서 몇 군데 이렇게 질문을 이렇게 계속 꼬치꼬치 물으면 이 사기꾼이 이제 화를 내는 거죠. 이 정도 되면은 이제 넘어가줘야 되는데 안 넘어가주는 거예요. 자기 어떤 그 페이스에 안 오니까 이제 화가 내는 거죠. 그래서 뭔가 의문점이 있어가지고 계속 물어보는데 어느 순간부터 뭐 화내고 막 그냥 저 하면은 이 사람은 이제 사기칠 위험이 높은 거죠, 그 단계에서.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더 이상 거래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. 쉽게 얘기하면 성공만을 말한다. 무조건 된다. 예. 지금 들어만 봐도 사기꾼인데요. 그래도 그런 이제 성공만을 말하고 장밋빛 미래를 얘기를 해도 좀 잘 대처를 해야 될 것 같고. 그러면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는 어떤 게 있을까요?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예를 들어서 돈을 빌려줄 때 뭐 차용증을 써달라든지 어떤 증거를 남기자고 얘기를 했을 때, 갑자기 그동안 뭐 몇십 년 아주 친하게 지내왔던 걸 얘기하면서 그런 걸 안 써주려고 하는 사람 있죠. 다시 말해서 인간관계와 돈관계를 뒤섞는 사람,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위험합니다. 전에 한번 내가 소개했던 것 같은데, 내 아는 지인이 이제 2억을 사기당한 건데요. 좀 이렇게 알고 지내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돈을 2억을 빌려달라고 그래가지고 좀 꺼림직했지만 너무 확실하게 얘기하길래 돈을 빌려주면서 차용증을 써달라고 했거든요. 그래서 차용증을 쓰면서 그 사람 주민등록번호를 써달라고 그랬더니 갑자기 이 사람이 화를 내면서 이거 개인정보인데 어떻게 그런 거 함부로 가르쳐주느냐, 그리고 내 이름도 알고 내 휴대폰 번호도 알고 뭐 이걸로 다 충분한 거 아니냐. 그래서 이 착한 사람은 거기에 기가 죽어서 이제 주민등록번호를 안 썼는데 나중에 약속대로 돈을 안 갚아요. 그래서 고소를 하려고 그 사람 이제 인적사항을 확인했더니 뭐 대포폰에다가 이름도 가명이고 뭐 인적사항이 특정이 안 돼서 고소를 못 한다고 그러면서 나한테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이렇게 물은 적이 있습니다. 이런 식으로 뭐 하여튼 그 인간관계와 돈관계를 뒤섞는 사람은 상당히 위험한, 사기칠 위험이 높은 사람입니다. 지난번에도 설명을 해주셨던 부분인데, 쉽게 얘기하면 방귀 낀 놈이 성난다고. 그렇죠. 당연한 거를 이제 하려고 하는데 나를 못 믿느냐, 결국엔 못 믿을 놈이었다. 네. 그럼 이제
또 네 번째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. 네 번째는 그거죠. 이 정보는 진짜 중요한 정보고 내가 너무 당신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이 정보를 준다, 귀한 정보를 준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 있죠. 그러니까 남한테 절대로 얘기하지 말라, 발설 금지. 그래서 보이스피싱 같은 경우에 옆에 누가 있냐고 물어보면서 혼자 전화를 받아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고립시켜 최면 걸기라고 내가 이름을 지었는데 항상 이 외부와 단절. 그러니까 그래야 이 사기꾼이 하는 거짓말이 먹혀 들어갈 거 아닙니까? 그래서 항상 너한테만 알려주는 거야 이렇게 얘기할 때 이거는 상당히 위험합니다. 그러니까 너에게만 알려주고 너만 알고 있어라. 그리고 너 혼자 이 전화를 받아라. 그렇지.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상의할 사람을 없애게끔 맞아. 해서 고립시켜서 이제 네. 혼자서 이제 판단이 좀 불가능하게끔 정신없게 만들어서 사기치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. 네,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어떤 게 또 있을까요? 그다음에는 이제 갑자기 다급한 상황을 만들어요. 급하게 돈을 빌려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 피해자 입장에서는 합리적으로 판단할 시간이 없거든요. 시간을 안 주고 막 독촉할 때 이때는 좀 조심해야 됩니다. 예컨대 뭐 갑자기 어떤 뭐 친구가 연락이 왔어요. 뭐 접촉 사고가 났는데 뭐 합의금을 조금 주면 된대요. 그러면 이제 이 문제를 안 삼겠다고 이제 상대방이 얘기한다는 거죠. 그래서 뭐 50만 원, 70만 원 빨리 보내주면 다음 날 자기가 갚겠다고 하도 다급하게 얘기해서 그냥 확인도 안 하고 보내줬는데 나중에 돈을 안 갚아요. 그래서 나중에 고소를 하려고 봤더니 금액도 안 크고 그래가지고 이게 고소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애매하게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는데요. 하여튼 합리적인 판단을 못하게 다급하게 얘기하면 그 위험한 겁니다. 그럴 때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. 지금까지 말씀해 주셨던 것 중에는 이 방법이 제일 좀 당하기 쉬운 방법일 것 같습니다. 네. 진짜 다급하게 전화해서 이것만 좀 빌려달라. 근데 큰 돈도 아니고 그렇죠. 또 네 가지 남았는데 여섯 번째는 어떤 게 있을까요? 남녀 관계의 그 애정을 빙자해서 이제 사기치는 게 되게 많거든요. 사기꾼이 남자인 경우도 있고 여자인 경우도 있고 그래서 내가 30여 년간 쭉 사기 사건을 하면서 분석을 해봤더니 딱 공통되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. 사귄 지 얼마 안 돼서 돈을 요구하면 그건 거의 뭐 100% 사기라고 보면 됩니다. 다시 말해서 이 사기꾼이 사랑한 거는 당신이 아니라 당신 돈을 사랑하는 겁니다. 또 몇 달 안 됐는데 그냥 계속 그냥 뭐 이렇게 사랑한다 하면서 돈을 요구할 때 이때는 좀 조심을 해야 됩니다. 그리고 이제 일곱 번째는 어떤 게 있을까요? 일곱 번째는 이제 그 휴대폰 번호나 법인 명칭이 자주 바뀌는 사람. 왜냐하면은 일단 사기치고 이제 연락을 안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. 연락이 오면 또 뭐 돈을 갚아라 막 이렇게 하니까. 근데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친구지간에 내가 만약에 휴대폰 번호가 바뀌었다 그러면 일부러 연락을 하잖아요. 내 휴대폰 번호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다음엔 이렇게 연락해 주세요. 이렇게 하는데 거꾸로 사기꾼은 연락하지 말라고 그런 걸 바꾸고 또 법인도 사기치기 위해서 법인을 만들었다 설립했다가 한탕 하고 또 법인도 바꾸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자주 바뀌는 사람들은 좀 주의를 해야 됩니다. 네, 그리고 여덟 번째는 어떤 게 있을까요? 여덟 번째는 뭐 요새도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중고 거래할 때 요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비대면이 많은데 중고 거래할 때 선입금 돈을 먼저 보내면 물건 주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요새도 계속 일어나고 있더라고요. 그렇지만은 요새 이제 중고 거래 사이트 자체에서 안전 결제 그 계좌가 그게 있거든요. 그걸 이용하면 되는데 그걸 개인 통으로 유도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기를 치죠. 근데 최근에 뉴스를 봐도 그렇고 계속 이거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뭐 상품권을 할인해서 이렇게 준다 그러면서 돈을 먼저 보내라 그러면 또 그걸 또 속아서 먼저 보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. 이게 방금 아까 말씀해 주신 거에 가장 큰 맹점인 것 같습니다. 사람을 믿었기 때문에 그냥 선입금을 한 건데 그 신뢰를 깨트리는 그렇죠. 그런 대표적인 좀 사례인 것 같습니다. 그럼 이제 마지막 아홉 번째는 어떤 게 있을까요? 그 다음에 이제 큰 그 금액의 거래를 하면서 현금으로 달라 그러거든요. 뭐 1억, 2억 이거를 현금으로 달라고 할 때는 좀 긴장을 해야 됩니다. 그러면서 왜 현금으로 받냐 계좌로 받지 이렇게 얘기하면 자기는 그 신용 불량자이기 때문에 계좌로 받을 수가 없다. 그럼 현금으로 주면은 뭐 차용증이라든지 아니면 현금 인수증이라든지 뭐라도 받아야 되는데 너무 친한 사이가 돼가지고 그걸 안 받는 바람에 또 낭패를 당한 분을 내가 한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. 사실 이 아홉 번째는 와닿지는 않습니다. 나. 왜냐하면 너무 큰 돈입니다. 1, 2억은. 그러게요. 근데 그래도 사실 이제 1, 2억을 현금으로 달라고 할 때는 검사님 매번 말씀해 주시던 그런 땡땡이 기재된 차용증을 받아야 되는데 그 땡땡이 바로 용도. 네 그렇죠 용도입니다. 이제 검사님께서 이럴 때 사기 지문이 조심해라 하고 9가지를 알려주셨는데 이 9가지만 알아도 평생 사기를 안 당할 수 있지 않을까
뭐 안 당한다기보다 뭐 예방 주사 맞았다고. 네, 예방을 할 수 있지 않을까. 네, 많은 시청자분들이 또 보고 또 예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그리고 검사님도 이렇게 9가지나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. 예. 네, 검사님 오늘도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. 예, 감사합니다.